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부장 오은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PPT를 보고 우리가 한번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우선 유튜브가 아주 화면이 예쁘게 나왔죠. 저희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 PPT를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주변에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차근차근 보며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 PPT의 내용은 크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PPT는 크게 7가지 항목으로 저희 학과를 소개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졸업 현황부터 앞에 내세웠습니다. 올해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이죠. 지금 3학년, 현재 3학년이 아니고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들만의 졸업 현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과에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려면 좋은, 재미있는 아이들 즐겁게 생활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동아리에 대한 소개를 넣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솔직히 이론 수업을 교실에서 막 하는 것보다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 사부작거리면서 만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뭔가 주제를 정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공 수업이 거의 프로젝트 수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프로젝트 수업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취업이라는 걸 아무래도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서 취업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각종 교내 대회, 작년에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전기전자과만의 특별한 대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할 만합니다. 2년 전에 학과 개편을 통해서 저희 학과의 실습실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저희 실습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20년 졸업 현황입니다. 올해 2월 졸업자 통계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총 34명의 졸업자들입니다. 여기서 몇 명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뭐 군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모님 가업을 잇는다거나 그래서 몇 명 빠졌고요. 한 40여 명의 친구들 중에서 총 34명의 졸업 현황 통계만 보면요. 8명이 4년제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의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1.4등급 정도가 나왔는데요. 동국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2등이 1.67등급이 나왔습니다. 학교마다 성적 산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각 대학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하면 살짝 틀릴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한 1.6에서 7등급 나온 친구가 광운대 전기공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이 외에 뭐 호원대, 용인대, 가천대, 그리고 안양대, 기타 등등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너무 많이 갔죠. 특히나 올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좀 높았습니다. 26명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보통 전문대라고 하면 서울의 명지전문대, 동양공전, 그 다음에 인하공전. 저희 공학계에서는 이 세 개를 많이 알아주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이 인덕대, 서울대 이런 대학이 있는데 저희 2등급 초반인 친구들이 이제 인하공전과 동양공전에 갔습니다. 동양공전 같은 경우 3등급 때도 가능하고요. 인하공전 같은 경우도 3등급 때 친구들이 학과에 따라서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 3등급 때 친구들이 동양공전, 인하공전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두원공대, 경민대 가까이 있는 그런 대학들은 4, 5등급, 뭐 6등급, 7등급의 친구들도 아주 쉽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취업률이 조금 낮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나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병역 특례가 가능한 업체에 취업을 했고요. 특히나 전기 관련 업체 취업이 병역 특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공군부사관으로 통신특기병으로 한 명이 인하공전에도 붙었고 공군부사관에 합격을 해서 현재 공군부사관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올해는 진학을 많이 했지만 매년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학년 친구들인 경우는 지금 저희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험을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고 철도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병역특례 업체에 현재 지금 현장 실습이 파견 나가 있는 아이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대학 원서를 넣어놓고 현재 열심히 면접을 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졸업 현황은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들의 현황입니다. 누적된 현황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졸업자 현황을 보시면 저희 과 탑으로 들어온 학생이 161점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졸업한 아이가. 근데 이 친구가 호원대 항공정비과를 갔죠. 그 다음에 160점으로 들어온 아이가 동국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를 갔습니다. 입학 성적도 우수한데 졸업 성적도 우수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점대 친구들의 진학률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도항대 갔거든요. 연성대. 이 정도는 한 4, 5등급? 고등학교 때 내신이 한 4, 5등급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과고요. 150점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안양대를 갔죠. 그리고 151점짜리가 가천대학교를 갔고요. 148점으로 들어온 친구가 광운대학교에 가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입학 성적에 따라서 대학교 가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중학교 때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입학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저희 전공 과목에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성적이 낮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 수업 특성상 실습 과목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해서 성적을 딱 보면 요놈 좀 똘똘하네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얘가 결국 입학 성적이 좋다고 그래서 처음 아이들 보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나 이런 반영 학기말 성적을 딱 봤을 때 얘가 1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입학 성적은 솔직히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제가 1학년 수업을 항상 들어가는데 중학교 때 입학 성적 따윈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봐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점짜리 120점 친구가 중부대학교 4년제 대학을 갔어요. 토목공학과에. 그리고 고양제일중학교에서 125점짜리가 극동대학교 무인기산업과를 갔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성적이 125점이었지만 저희 학교에 있는 드론항공 촬영 동아리의 부장으로서 너무 활동을 잘해줬어요. 그리고 체육대회 때 드론 띄워가지고 직접 촬영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그래서 극동대학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친구 자격증도 취득한 걸 보시고 나서 이 친구에게 원서를 주고 가셨습니다. 결국은 4년제 대학 무인기 산업과 드론과입니다.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학교 때 성적 가지고 내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오면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와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해도 인생이 펴질 수 있다, 인생이 바뀐다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낮을지라도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 미래 설계를 다른 친구들보다 인문계 간 친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당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고양고 전기전자과 아이들을 졸업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좋게 졸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교육과정입니다. 저희 고양고등학교 교육과정은요, 기본적인 NCS 기반의 전기전자 교육과정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기전자 토대로 4차 산업의 신기술과 관련된 3D 프린팅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코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저희 아이들이 지금 너무 정신없이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습실이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아이들 6시간, 7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1학기 내내. 이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NCS 기반으로 여러분 내성공사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옆에 작은 영상들 보시면 아이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큰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전기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실습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NCS 기반에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관련된 교육과정 공통으로 1,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3학년 때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화과정을. 제가 전기 코스로 선택을 할지 전자 코스로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심화과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는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3D 프린팅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도입한 학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D 프린팅 관련돼서 동아리도 운영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도 기초제도 교과, 그 다음에 3D 프린터용 제품 제작이라는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을 만한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교과목입니다. 소형 무인기 전자장치라는 교과목인데 아이들이 요즘에 코딩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아이들, 진학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프로그래밍 희망하는,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교과와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교과에 융합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이용한 코딩과 관련된 교과목을 소형 무인기 전자장치라는 교과목을 새로 교육과정에 도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드론 관련된 내용도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코딩과 관련된 내용도 배우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전기전자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전기, 전자, 3D 프린팅, 코딩도 이제 드론과 관련된, 예전에 로봇과 관련된 거 있었는데 요즘에 좀 산업 시대에 발맞춰 나가서 드론과 관련된 코딩으로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 합니다.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신기술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3D 프린팅과 첫 번째는 3D 프린팅 동아리고요. 두 번째는 드론 항공 촬영 동아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3D 프린팅 동아리 아이들 4명을 데리고요. 경기도 기능경기 대회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달을 따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메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과 후에 남아서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그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뭔가 경쟁을 해본다는 게 그게 정말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통 있는 동아리 3D 프린팅 동아리가 있고요. 3D 펜으로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 항공 촬영 동아리는 드론 주행부터 드론을 이용한 촬영, 편집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드론 대회를 한번 열면요. 드론이 많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 많이 날려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자, 세 번째. 저희 전기전자과는 학생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2, 3학년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 아이들이 앉아서 이론 수업만 막 하면 되게 지루해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즐거운 수업 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들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한 발표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제가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았죠. 이렇게 아이들이 PPT를 잘 만듭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발표하고 있는 요 고양 튜브 해가지고 유튜브 형태의 요 PPT도 저희 지금 3학년 아이가 만든 건데요. 이때 프로젝트 발표 시간에 PPT를 너무 잘 만들어서 이 친구한테 한번 제가 사진을 주면서 학과 홍보 PPT를 만들어 볼래? 그랬더니 아이가 만든 PPT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이라는 거 중학교에서도 많이 하겠지만서도 아이들의 특별한 재능을 발굴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즐겁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까지 하면서 발표도 했고요. 되게 쑥스러워했어요. 지금 3학년 아이들인데 2학년 때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이렇게 예쁘게 사진도 찍으면서 시상식도 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전공 관련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라면, 특성화고라면 당연히 취업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이 돼야죠. 아이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온 친구도 있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취업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전기전자과 같은 경우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쵸? 전기전자의 인력은 없어서는 안 될 인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 공사 작업 같은 경우는요.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버틴다 하면 아이들은 정말 훌륭한 평생 동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도록 합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 초빙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현장 실무 경험을 아이들한테 익혀주기 위해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주관하는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교재비 수업 다 무료였습니다. 아이들 방과 후에 남아서 하는데 코로나 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만족해 하셨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는 대한민국 현장 산업교수단 지원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대회
옥내 배선 심사장님이 오셔서 김광수 교수님 직접 오셔서 저희 아이들에게 현장과 연결되어서 현장에 아이들이 나갔을 때도 현장 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 과정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보시면 여학생도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3학년에 여학생이 4명인데요. 이 중에 1명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은 전기공사업체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는 현장에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징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전기 관련 사무 보조를 시키죠. 어찌됐든 현장에 아이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전기 관련 회사에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전기 관련 재료나 얘네들을 발주한다거나 이런 데 전혀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기 관련 사무실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기전자과에서 각종 교내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진학할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아주 풍부하게 적혀져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교내 대회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그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미래기술대회로 바뀌었지만 작년에는 정보통신기술대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코딩, 3D 프린팅, 드론 분야 이 분야 각각 분야만의 교내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대회를 준비하고 발표하고 수상하는 모든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대학 진학하는 아이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죠. 학교 내 행사이기 때문에요. 저희 전공과 관련된 특화된 대회거든요. 그래서 드론 레이싱 분야 한 분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 교과 했었고 작년에는 프로젝트 부분을 교내 대회를 했지만 올해는 코딩 관련된 교내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아직 사진이 안 끝났네요. 아이들이 직접 대회에 하고 선생님들이 채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3D 프린팅 대회에 최종으로 올라왔던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주 핫했던 학과 e스포츠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필평가가 끝나면 마찬가지겠죠. 중학교 아이들도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집필평가 끝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교실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뭘 해야 될까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야겠죠.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전기전자과에서는 학과 e스포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할 줄 몰라요. 저는 게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렀죠. 반에서 대표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 게임 무슨 게임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각 반에 학년별로 반에 가서 무슨 게임을 할지 자기들끼리 막 정해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런 게임 대회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하자. 그럼 그거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해야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세부 규칙을 정해옵니다. 저는 게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 대신 저는 코멘트만 줍니다. 근데 이 게임은 니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선생님들도 함께 하는 축제니까 선생님들도 좀 껴줘. 그리고 선생님들도 가르쳐줘 게임을.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게임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선생님들은 또 게임을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서든어택도 하시고 카트라이더도 하면서 게임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과 단순히 함께 게임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 3D 프린팅 동아리 애들의 도움을 좀 빌렸습니다. 이 e스포츠 대회를 계획을 하면서 3D 프린팅 동아리 부장을 불렀죠. 얘야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왜요? 우리 트로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친구들한테 이거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냥 규정에 맞는 도면을 만들고 이런 건 해봤지만 본인이 직접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게 공식화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동아리 애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트로피를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했어요.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제가 교정실에 갔죠. 교장 선생님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자랑을 했어요. 너무 잘했대요 전기전자과. 그러면서 애들이 갑자기 채색 도구를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갖다 줬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색칠합니다. 우리 전기전자과 아이들의 그 스타일이 참 꼼꼼하지 않아요. 색칠해서 살짝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요 이 트로피가 너무 좋아요. 이 트로피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줬습니다. 얘들아 너희 수상했으니까 이거는 학과만의 대회야.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안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즐거운 추억을 했잖아. 그러면서 트로피를 줬어요. 그래서 트로피는 학과에 다시 반납하렴. 그래서 저희 학과 전시장에 이렇게 예쁘게 전시해놨습니다. 동아리 아이들도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였고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보통 밤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참여도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살아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너무 즐겁게 하면서 선생님 e스포츠 대회 또 안 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대회 작년에 2번 개최했습니다.
1학기만, 2학기만.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어했죠. 학기 말에 생활기록부 해야 되고 성적 산출해야 되고 마감해야 되고 되게 힘들었지만 우리 전기전자과 선생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이 대회를 운영해 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올해도 얘기합니다. 1학기 때는 못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2학기 때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꼭 할 겁니다. 2학기 때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협박하고 있어요. 너희도 학교 생활 잘해야지만 선생님이 e스포츠 대회를 해줄 거야. 그랬더니 네, 우리 아이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e스포츠 대회 했던 모습입니다. 한 2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애들 막 너무 진지하죠, 저희 아이들. 이렇게 트로피도 만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색칠이 좀 그러긴 한데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요 칼 모양은 서든어택 트로피고요. 얘는 핸들 모양으로 카트라이더 트로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애들이 뭔가 나름 생각을 하고 만든 그런 트로피입니다. 1, 2, 3등. 너무 귀엽죠. 상장도 좋습니다. 고양고등학교 장상장이 아니고요. 전기전자과 부장으로 제도장 딱 찍어서 줬어요. 애들 너무 좋아했어요. 상품은 약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막 이런 거 줬지만 그래도 즐겁게 학교 생활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거 보세요. 너무 귀엽죠? 네. 해피 뉴 이어 1월 달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e스포츠 대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7번째로 저희 전기전자과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고양고등학교에서 아주 제일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합니다. 2년 전에 학과 개편을 해서 실습실이 완전히 많이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아이들 수업하기에 교육하기에 최적화된 실습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기 교육과정이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내성무사 실습실이 새로 만들어졌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깨끗한 합반이었어요. 벽을 처음에 뚫을 때 드라이버로 딱 뚫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떨려 하던지 그래서 마음껏 뚫으라고 했거든요. 일단 안전하고 쾌적한 실습 환경이고요. 저희 아이들은 전동 드라이버도 학교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학교에서 예전에는 전동 드라이버가 기자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자 사가지고 와라 막 그랬었는데 이제 전기 실습하는데 모든 필요한 재료들은 학교에서 다 지급을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좀 공간이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고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습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기개발 실습실이 납땜 실습실입니다. 굉장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습실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두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전혀 문제 없이 아이들이 실습을 했습니다. 넓고 쾌적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문제가 없고요. 올해 이제 12월에 저희 전자관이 성명공사를 합니다. 겨울방학 때 성명공사하고 나서 이 정보통신기기개발 실습실은 새로운 실습실로 다시 리모델링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 입학할 때는 더욱 깨끗하고 좋은 실습실이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시스템 운영 실습실입니다. 이 실습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습실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프로젝트 발표하기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전장 제어 장비가 있어서 1학년 아이들과 2학년 초반의 아이들이 직접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기 전에 기구를 가지고 한번 그 전기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이고요. 이 실습실은 분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14명씩 들어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LC, 자동화 설비를 배울 수 있는 실습 환경도 구축되어 있고요. 컴퓨터도 최신식이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e스포츠 대회를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실입니다.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실은 저희 3D 프린터가 구축되어 있는 실습실입니다. 3D 프린터 저희 같은 경우는요. 3D 프린터가 다 막혀 있습니다. 큐비콘 3D 프린터인데 이게 사방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필라멘트를 돌아가고 한다라도 그리고 안에 필터가 있어요. 그 안에 필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전기전자과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적합성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실은 저희 3D 프린팅 실습 장비가 구축되어 있는 실습실입니다. 보시면 3D 프린터가 9대가 있고 얘 다 밀폐형 3D 프린터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필터가 다 장착되어 있고요. 동아리 아이들은 또 다른 3D 프린터가 또 있어요. 그걸로 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큐비콘 3D 프린터로 아이들이 실습을 하는데 재밌어요. 저는 이제 전기나 전자 쪽 실습을 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이제 운영을 안 하는데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이것 좀 뽑아줘. 선생님 딸내미 이거 뽑아달래 그러면 애들이 가가지고 신나서 막 뽑아와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인 이제 3D 프린팅 수업 시간은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저희 전기전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like it과 dislike it 이 부분은요. 저희 학생이 직접 작성한 부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like it 뭐가 좋을까? 전기전자과가?
내신 관리와 다양한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질 높은 학생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학과 홍보 영상 2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근데 그 기획과 그 다음에 그 대본 작성과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한 8월 달 정도에 아이들과 3학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학교 생활을 같이 선생님들과 하자 얘기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에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때 참여했던 친구가 그 내용을 대학교 자기소개서에 쓰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뭔가 했던 그 창의력을 발휘했던 부분인가 그런 부분을 쓸 때.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많이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은 그걸 좋아라 해요. 선생님이 본인들을 찾아주고 본인이 뭔가 학과에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러면서 내신 관리도 자동으로 되고요. 생활기록부 관리도 되고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잘 작성이 되니까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는 겁니다. 저희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 학생들이요. 그래서 4년제 대학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 광운대, 호원대, 안양대, 가천대, 극동대, 광주대 등 4년제 대학을 잘 가고 있고요. 전문대는 잘 갈 수 있고요. 특성화고가. 전문대학은 그리고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자랑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학교의 장점인데요. 저희 학교는 선택교과 제도가 있어가지고 4개 과에서 10개 정도의 과목을 서로 다 크로스합니다. 전기전자과 아이들이 만약에 전기전자과 이제 흥미가 없고 너무 이제 공업 계열 쪽에 좀 안 맞는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막 식품과의 바리스타 과목을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들어요. 지금 3년째 연구 시범학교가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내과 적성에 저희 전기전자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의 학생들이 저희 학과 과목을 수강을 하거든요. 그게 학과 과목이 거의 3D 프린팅과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애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이니까 저희 학과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몇몇의 친구들 당연히 안 맞는 친구들 있죠. 그럼 그 친구들은 애견 수업도 듣고요. 바리스타 수업도 듣고 식품과 수업도 듣고 그래요. 농기계도 듣고요. 자격증 따겠다고. 그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는 같은 기준학과에 맞춰서 전기나 전자 관련된 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전문대학은 여러분들이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서 받은 내신을 바탕으로 모든 학과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부사관, 병역특례업체 등 다양한 취업처가 많이 있죠. 그리고 고졸 취업이 제가 한 10년 전에 고3 담임을 했을 때만 해도 되게 공공기관에 문이 되게 많이 열려져 있었거든요. 사기업도 그렇고. 근데 요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줄어들고 있는 쪽이 바로 전기 분야입니다. 한전 아직도 뽑고요. 철도공사 전기직 아직도 뽑고요. 공무원은 더 많이 늘어난대요. 1학년 때부터 준비하면 아이들 충분히 대학을 가지 않고도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죠. 이런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바로 전기전자과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우리 학과의 안 좋은 점, dislike it 뭐가 있을까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그랬어요. 없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중학생 대상의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중학교 입학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새로운 진로가 개척이 가능한 학과가 바로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입학 문의해주세요.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 부장 오은미입니다. 내선 번호와 저희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학벌이 너무 훌륭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계 가야 됩니다. 인문계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더 이제 뭐 연구직이나 이제 그런 분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공부보다는 나는 손으로 무언가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특성화고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 아니죠. 대학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선취업 표준학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졸업시킨 친구들 중에서 3, 4등급의 친구들이 지금 건국대 다니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재학 성적으로 3, 4등급으로 건국대 못 가잖아요. 그쵸? 선취학 표준학 제도도 있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언젠가 여러분을 볼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양고등학교 전기전자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잠시만요. 갑니다.